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위클리 브리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한번 보시고 올게요. 네, 현재 제가 지금 필레밍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비트는 2561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6월 19일 날 최저점을 찍었었죠. 이때 17,600 까지 찍고 나서 쭉 한번 2만 1000불까지 오르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요 18K, 22K 사이에서 있는 박스권을 거의 한 달째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만 밑으로 19,000 가까이 가면 올라오고 있고요. 22,000에서는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한 네다섯 번을 계속 막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시간 봉으로 좀 보면요. 요때도 한 달간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이 최저점이 깨지면서 흐르고 나서는 다시 이 최저점까지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때 당시 25,000이었거든요. 25,000이 한번 깨지고 특히 여기서 3만 불대에서 계속 횡보했던 게 깨지면서는 한 바닥이 내려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7,000이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18,000에서 못 올라가고 17,000이 깨져버리면 또 이게 그 다음에 지붕이 될 겁니다. 마치 이게 지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보시면요. 일주 말고 제가 하루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요때가 이제 4년 전 불장이었을 텐데 이 그림, 이 도형이랑 이 그림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최근 요 그래프랑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요 그래프와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처럼 지금 여기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거의 한 70%까지 회복하는 반등을 보였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 횡보하는 구간 이후에 70%까지면 적어도 5만 불입니다. 적어도 5만 불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모멘텀이 언제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CPI 발표 이번에 9.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짜 한 40년 만에 이 정도 수치를 보였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나왔거든요. 시장을 유심히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CPI가 높게 발표되더라도 바로 흐르는 게 아니라 소폭 반등이 나온 뒤에 하락이 나오는 움직임이 2022년에 많았다. 요때 다 약간의 반등이 살짝 나오는 것 같다가 흘렀고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투자 심리 때문입니다. 그래도 또 호재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작년에 한참 많이 돌았던 와이코프인데요. 와이코프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횡보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은 꺾어서 올라가는 거가 남았다. 이 뒷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호재죠. 어쨌든 일단 하나씩 좀 정리해 드려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 가지가 큰 어떤 비중을 갖고 매수하려면 필요한데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결입니다. 아직도 안 되고 아직까지도 전쟁은 ing 형태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시장 전망보다 낮아질 때 이번에 오히려 최악으로 9.1을 찍었습니다. 즉 다가올 7월 26, 27일 FOMC 금리 인상은 당연히 기정사실이고 자이언트 스텝인 0.75 이것도 진짜 와 이렇게까지 갈까 싶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점 즉 1%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는 또 원달러가 다시 한번 오른다라는 건데요. 원달러가 강해지고 1%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의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코인이 문제가 아니랑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거 아크 ETF가 다시 반려가 되어서 시간이 또 필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현물 ETF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큰 금액이 들어와서 매수하기에는 지금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 물론 7월이 마지막 발악하는 정말 피크,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 거의 바닥권이기는 해요. 하지만 CPI 발표 후에 더 내려올 수 있다. 한 단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물 ETF 인사이트 뉴스로 가서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냐라는 거 다 의문이실 거예요.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왜 ETF 전환을 하는 거를 반려하냐, 우리 이거에 소송하겠다, 그래서 1, 2년 정도 걸릴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SEC가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출시는 승인을 했죠, 작년에. 근데 왜 현물 기반은 안 되냐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주요 차이점이 선물 ETF 경우에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중간에서 사기 및 시장 조작 등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와 감시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SEC가 생각해서 얘를 오케이를 한 건데,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모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현물 비트코인 시장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선물이라고 따로 가는 게 아닌데 왜 이게 두 상품을 보는 시각에 구분을 두는 게 러지컬하지 않다, 리저너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선물 ETF를 승인을 할 거면 현물 ETF도 오케이 아니냐, 이걸 거절하는 건 1934년 제정된 행정절차법 및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하는 어떤 랜덤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공정, unfair하다라고 지적을 했죠. 게리 갠슬러가 있는 SEC에 지금 이거를 비트코인 ETF를 왜 반려하냐고 그레이스케일이 따진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것도 상당히 모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세 조작이 되지 않았으면 입증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SEC가. 아니, 이걸 입증을 하려면 암호화폐 거래가 비규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제를 또 안 되어 있고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냐. 시세 조작이 증명이 어려운데 기준도 모호하고 요구가 불합리하다, 충족시키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번 오피니언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캐시우드 누님이 계신 이 아크 인베스트죠. 여기에서 또 한 번 현물 BTC ETF를 승인을 했는데 SEC가 서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8월 31일로 연기를 했어요.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도 솔직히 될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 다른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돈을 유치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노력을 통해 이익이 생기길 기대한다면 그건 증권이다. 즉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 및 대출 플랫폼에서 결제 토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중이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건 단기 자금 시장 펀드와 유사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포커칩 같다. 달러 기반 암호화폐는 사기 및 조작 악용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는요, 그레이스케일이든 아크든 끊임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고, 결국엔 시간 문제로 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일단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법적인 절차로 이유가 나와야 되고, 거절한 이유가 나와야 하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때 그럼 그 가이드라인만 충족한다면 바로 ETF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국내 핀테크 대기업 두나무는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다음 사이클까지죠.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약 10,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삼성 넥스트가요, 플레이 투 earn 게임인 제노펫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넥스트는 어때?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고요. 이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이라는 방식을 통해 NFT 게임 제노펫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SAFT는 투자 시점과 투자자에게 토큰이 인도되는 시점을 분리한 투자 방식이고요. 즉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면 우선 현금으로 일단 돈을 투자를 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하면 그 토큰을 투자 금액만큼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제노펫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NFT 게임입니다. 제노펫 유저는 자신만의 NFT 몬스터를 육성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유저들과 경쟁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포켓몬스터 좀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콘보이 벤처스 및 판테라 캐피털이 주도한 시드라운드에서 830만 달러의 투자를 이미 유치한 바 있고요. 알라메다 리서치, 솔라나 캐피털 등등등이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제노펫이죠. 포켓몬이랑 거의 흡사하죠. NFT 눈독 들이는 삼성 게임 제노펫의 투자. 걸음수를 계산해서 이 얻은 에너지로 가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게임. 저도 상당히 흥미롭고 나오면 바로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이거 너무 가보고 싶은데 8월 7일부터 14일까지 개최를 한답니다. 비탈릭 부테린 등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치는 서울 강남구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고요. 이번 행사에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클레이튼과 샌드박스 에이브릴름이 발표에 나선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핵심 인사 한 100여 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가셨으면 좋겠고요. 블록체인과 디파이, NFT, 메타버스, 웹 3.0 전반적인 거에 대해 다루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가 내일 라방을 할 때 이 블록체인 위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투 earn 게임, P2E 게임이 아직 한국에서는 100% OK 사인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샌드박스도 그렇고 마나도 마찬가지지만 게임과 관련된 코인은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유저가 늘 사용하고 재미있어 하고 실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루나 3AC, 셀시어스 어디까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셀시어스의 챕터 11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챕터 11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고, 뱅크런까지 안 가고, 지금, 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조정을 시정한 자발적인 챕터 11 청원서를 제출을 했고요. 7월 19일 새벽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저 또한 셀시어스에 투자를 했고 아직도 인출하지 않았었고 제 장투하는 코인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셀시어스와 블록파이 둘 다 이용을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거가 퍼센테이지를 많이 줄 때 옮겨가면서 좀 이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블록파이도 이번에 좀 어려웠었지만 FTX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 지분을 담보로 받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네요. 지금 셀시어스가 마치 마운트 곡스와 같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운틴 곡스가 7년 동안 잠겨있던 자금을 채권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13만 7천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려날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요거에 있어서 바이낸스 CEO가 요런 얘기를 했죠. 마운트 곡스 퍼드가 걱정 불필요하다. 왜 퍼드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때 13만 7천 비트코인이 풀리자마자 뭐 파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2014년 지금 7년 동안이잖아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걸 지금 돌려받는다면 과연 매도를 하겠습니까? 2014년 전에 비트코인을 뭐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못 팔았던 거죠. 마운트 곡스에서 주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어떡하다 보니까 7년 장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받게 됐는데 팔겠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득이겠죠? 아직도 안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당연히 생각 안 하고 있고 셀시우스도 빨리 잘 되기를 바라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서 해결되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장투가 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뒤에 제가 넣은 돈을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받을 수 있다면 뭐 어쨌든 장투가 된 거가 되겠죠. 이번에 근데 이 사태는 사실 셀시우스가 혼자서가 망한 거라기보다는 진짜 이 암호화폐 이 크립토 윈터에 루나도 그렇고 3AC도 그렇고 셀시우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고 일반인들보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거를 더 버티지를 못한 겁니다. 암호화폐 겨울이 생각보다 혹독하고 일반인보다도 더 큰 기업들조차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피해가 컸다. 어서 빨리 암호화폐 겨울이 잘 지나가고 여러분들과 뭐 저 포함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다시 맞길 바랍니다. 계속 제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텔레그램이든 뭐 카톡방이든 쉐어하고 있으니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머니 뉴마켓. 자, 하지만 이 암호화폐 이런 크립토 윈터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마켓을 보고 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크립토 펑크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테마 NFT 컬렉션이 출시 몇 시간 만에 매진이 됐는데요. 이때 요 NFT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낸 이유가 세르비아 왕자가 최근에 얘기한 것처럼 중동이 예상보다 빨리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 필립 카라 조르제비치라는 요 분이거든요. 상당히 왕족이시죠. 예, 세르비아 왕자신데 생각보다 빨리 중동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들의 코란 해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그들에게 거의 완벽한 화폐다.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비트코인을 주거나 그들이 스스로 비트코인을 배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동이 들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이런 기름, 오일머니가 들어온다면 뉴머니 뉴마켓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인데 4만 불, 5만 불까지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돈이 몰리는 곳이 바로 스위스죠. 바이낸스가 스위스에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거래소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 에이지라는 이름의 회사를 지난 6월에 등록을 했어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거, 자산 매매 또는 대출, 디지털 자산 금융 거래 등을 명시했습니다. 중동이 오일머니를 들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큰 호재이고 순풍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위스도 유럽에서 가장 중립적이지만 새로운 금융시대라고 할게요. 금융시대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나라로 선정되고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지켜보죠. 고래들과 기관들. 자,
블록체인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블록체인 혁명의 공동저자 알렉스 탑스콧 요 분입니다. 알렉스 탑스콧 요 분이고 요 분의 아버지 돈 탑스콧 이분이 진짜 블록체인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죠. 한 3, 40년 전부터 블록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책을 10권 넘게 쓰신 분이고 이분 아들입니다. 공동 저자인데 알렉스 탑스코. 저 또한 이분들 수업을 코로나 시대 때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도 좀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윈터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약세장에서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긴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약세장이 가져오는 기회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금은 어쨌든 기반 다지기, 빌딩에 집중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약세장은 우리에게 NFT, DeFi, 스테이블코인, Play to Earn 게임 등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번 약세장의 포인트는 바로 이 웹 3.5 구현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DeFi는 보다 성장할 것이고 새로운 인터넷 금융 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다. 약세장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침착하게 계속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다랍니다. 뭐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메사리가 이야기를 했네요.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산업의 투자를 재개, resume,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특히 DeFi와 NFT. NFT는 크리에이터 평판 관리된 인프라 강화로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시킬 것이고 DeFi는 미래에 통용되기 위해 먼저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돼야 될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투자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들 관심 여전히 많고요. 헤지펀드의 억만장자인 이분 올해에만 암호화폐 관련 업체 13곳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위터 소비자 마케팅을 총괄하는 분은 블록체인이 인터넷 시대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동의합니다. 벌써 따당 100이 됐다고 보지 않고요. 가는 길인 거고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샌드박스 아시죠? 디센트럴랜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게이밍과 관련된 회사들이고 코인인데 일일 활성 사용자의 수가 아직은 이 정도 숫자인데 다른 어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벨로톤 다른 어떤 그런 수백만 명인 거에 비교하면 일반 온라인 게임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정도다. 월드와이드 웹 WWW죠. 이게 한때 유행어였듯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지만 모든 것이 그냥 눈 깜짝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반복하고 시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동의합니다. 에이다 창시자 요분입니다. 찰스 허스킨스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정부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거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블록체인이. 글로벌 사회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은 공익이어야 하는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자원을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비즈니스를 구축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인터넷과 구글링이 무료잖아요. 그럼 무료인 것들, 모든 것들을 쉐어하고 개방된 상태에서 비즈니스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전 세계가 더 나은 정부 서비스를 만들고 서로 상호 운용하도록 지원할 것.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치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아직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트코인 뭐라고 할까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코인은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기가 되고 살아남는 코인이 정말 잘 투더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의 폭락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10개를 투자하신 프로젝트 혹은 코인 중에 한 개라도 제대로 투자가 성공하면
나머지 9개 피해를 메꾸고도 남습니다. 힘내세요. 올타임 하이였습니다.